부천 기사 보신 분들 있어요? 지금 걸린 거 세 발에 피고 실거래 조작 엄청 많습니다. 근데 부천이 지금 기사로 많이 안 나오고 있죠. 인천은 엄청 많이 나오던데. 그 이유가 뭐예요? 부천은 분양이 없으니까. 그래서 실거래가 조작에다가 언론사의 조장까지 합치면서 그 지역을 엄청나게 띄우더라. 그러면서 누가 이득 다 보느냐? 건설사들이. 말씀드리지만 기사 많이 나온 지역들은 어디다? 분양이 많은 지역들. 혹은 정책을 깔 수 있는 지역들. 예를 들어 분양은 거의 없는데 기사에서 많이 띄운 지역들 보면은 뭐 일산이나 김포 이런 지역들은 언론에서 왜 띄우느냐? 정책 가기 좋으니까. 그래서 창릉 신도시 막 들어온다. 일산 가지고 막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나서 김현미 장관 그만두니까 일산 띄우기 시작했죠. 김포 6.17 대책 나오니까 6.17 대책에서 빠졌다. 풍선 효과만 만들어낸다. 이런 이야기 하려고 띄운 거죠. 그런 거 말고 나머지 띄우는 지역들은 어디냐? 혹은 많은 지역들 계속 띄우죠. 그러니까 실거래 조작 같은 경우는 만연합니다. 그런데 어디가 조작을 많이 하느냐? 투기꾼들은 당연히 조작을 하죠. 그런데 한두 채 더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작을 하면은 손해니까 눈치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지역들 보면 어때요? 다 일어나고 있는데 분양 많이 들어온 지역이 특히 그게 심하다. 왜? 거기는 투기꾼들 뿐만이 아니라 건설사들도 조작 들어가니까. 그래서 분양 들어가는 지역들 보면은 아니 분양이 들어오는데 집값이 떠요. 특히 실거주 많이 없는 지역들 보면은 분양이 딱 되고 나서 가격이 돌아가는 지역들도 있더라. 도안신도시 같은 경우가 예전에 저희가 발견했던 대표적인 지역이었죠. 그래서 언론에서는 그런 데를 많이 띄워준다. 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죠. 제보를 계속 해주십니다. 댓글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정확한 정황이 나오면 한 번 더 방송을 할 거고 해당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보셨다는 거는 굉장히 신빙성이 높다는 거겠죠? 앞으로도 댓글이나 메일로 제보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지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많이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모르시고 당하시는 분들 없게. 자, 그러면서 부천 기사 보면은 언제 나왔어요? 3월에 나왔어. 3월에. 7월에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9월에 나오긴 나왔는데 여러 군데 찝어가지고 11곳 해가지고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화성, 남양주, 부천 하나 넣었죠. 왜? 조작이 만연하니까. 이때부터 계속 한 번씩은 이야기하지만 사실 뭐 인덕원이나 의왕 막 이런 데 계속 띄워놓고서 부천은 왜 이야기를 안 하냐. 아, 똑같이 GTX 들어오고 서울에 더 가까운데 왜 안 띄워요? 건설사들이 먹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GTX 지역들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 띄우기. 감사하게도 제보해주시는 분들 보면은 실거래가 조작하다가 걸렸답니다. 소문 퍼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기사에서 안 다루고 있어요. 왜? 아니 소문이 퍼졌는데 기사에서 왜 안 다뤄? 기자들 뭐 하는 거예요? 저런 걸 다뤄야지. 금호, 서해, 서비스빌, 창보, 효성, 대우, 신성, 동양, 쌍용, KCC, 경남 다 업해가지고 실거래 조작한 거 걸렸다. 당하지 마셔라.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한 건만 조작돼도 집값 다 오른다. 이런 것들 왜 나오는 거예요? 실거래가 조작하고 취소하는 거 저희가 예전에 실거래가 조작 취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조작하면은 은행이나 이런 데서 시세 싹 띄워주는데 다 이렇게 조작해서 걸렸다고 합니다. 조심하세요 하는데 벌써 취소된 거 하나 나왔죠. 진달래마을.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더 비싼 가격으로. 요것도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저런 아파트들 한번 보자. 서미트빌. 눈에 띄는 거래들이 있죠. 물론 층수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막 이렇게 뛰는 게 말이 되냐. 2달 만에 막 1억 뛰고. 이런 거래인데 갑자기 이런 것들 하나씩 띄워주죠. 이런 가격이었는데 5달 만에 갑자기 3억이 뛴다? 여기서 이렇게? 다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실거래가 조작을 해놓고서 취소 안 하고 계속 갈 수도 있어요. 잔금 안 내고. 이번에 잡아내니까 그런 짓거리들 많이 안 하잖아요. 왜 취소가 많이 안 나올까요? 예전만큼 막 취소 나와요? 공인중개사에서도 직접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한 건에 막 거래가 한 5개 올라왔다가 한 4개 사라져요. 강남 같은 데 가보면. 강남 상구 임대료 엄청나게 비싸죠. 거기 그러면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 들어가겠죠. 어느 정도 자본이 뒷받침이 되든가. 그런데 맨 처음에 그 실거래가 취소 터질 때 어디서 제일 신고 취소가 많이 나왔냐? 강남. 특히 중복 취소. 그런 거 잡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거래 분석원이다. 자, 그러면서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지수. 여기야말로 이렇게 폭등하게 나오는데 왜 여기 언론에서 보도 안 할까요? 분양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가격이 오르는 게 맞냐? 보면은 이런 걸로 올리고 있다. 이런 거래들 갑자기 7억 하던 게 갑자기 9억 되고 층수는 좀 낮다 하더라도 이게 갑자기 이렇게 튀는 게 말이 돼요? 거래도 없는데 상승폭은 하늘을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지역 올라요 하고 사람들 엄청나게 들어오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비싸게 팔고 빠지려고. 외지인 매매 거래량 어때요 보면? 잠깐 다시 증가하죠? 약속이 6월 지난 다음에? 법인들은 열심히 팔고 있죠. 자, 부천에서는 뭐 읍면동 1억 미만 아파트 이런 거 들어가겠어요 부천에? 그리고 법인들은 팔고만 있고 외지인 매매도 이런 것들도 영향이 들어가죠? 증여도 있고
실거래가 조작하면서 영위 분산까지 동시에 들어가는 것을 하고 있다. 매매 거래량 보면 어때요? 이러고 있는데 매매 거래량이 떨어지는데 상승폭이 커져요? 부천 상동은 제가 진짜 많이 가봐서 알아요. 가만히 있는데 거기가 왜 올라요? 올해 거래량 보면은 요런 단지들이 많이 거래가 되고 있죠? 근데 집값 띄우는 단지들은 또 다르고 조작 장난 아니죠. 한두 건 거래했는데 저렇게 쭉쭉 올라가는 게 말이 돼요? 부동산 거품 말기 때 팔아치우려고 저짓거래 하는 거예요. 근데 거래량은 안 나오고 그게 답이죠. 거래량이 줄었다는 건 수요가 떨어졌다는 소리죠. 수요가 줄었는데 가격이 올라요. 수요 공급의 법칙은 중학교 교과서에서 나온다라고 공급 안 한다고 깔 게 아니라 수요가 줄어서 거래량이 안 나오는데 수요 공급의 법칙을 절대 이야기 안 한다. 절대. 어디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한 2억대에서 갑자기 이렇게 올랐으니까 여기 1억 미만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공시가격. 3억 미만은 일단 양도세는 피하죠.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단지일지 아닐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올라갔어요. 요런 데만 들어가서 올라가고 있는 거다. 진짜 제대로 된 단지들은 거래량 더럽게 없는데 조작 들어가고 있고 요런 데 들어가가지고 가격 띄워놓고서 요때 사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요때 사가지고 요때 팔고 있는 거예요. 단타로. 하다못해 요때 사서 요때 팔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거래량 어때요? 줄고 있죠. 줄고 있다는 건 뭐예요? 와 몰려가서 사서 단타로 팔려고 하는 거다. 거래량이 준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줄고 있다는 건데. 그리고 가격 떨어지니까 사는 사람들 없어지죠. 그러면 지금 사는 사람들이 이 가격에 사는 사람들이 뭐다? 물린 거다. 올라가면서 거래량 쭉 늘어날 때 처음에 투기, 그 다음에 추경에서 쭉 들어가서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제 물리는 사람들 나오는 거예요. 물리는 사람들 나오면 어떻게 돼요? 거래량 줄고 안 팔리는 거지. 덜 뛰었지만 비중으로 따지면 더 많이 뛰었죠. 전세가가 지금 많이 왜곡이 됐어요. 임대차법 때문이라고 언론에서 자꾸 조장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유동성으로 인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안 막았고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투기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전세가가 지금 왜곡이 된 가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가에 비해서 이렇게 됐다. 전세가율 얼마예요 지금? 자, 한 2억 정도 해가지고 1억 6천 하니까 전세가율 한 80% 되던 아파트가 지금 46%다. 54%고 56%다. 이거 뭐예요? 제대로 된 거품이죠. 아작이 난다는 거다 저런 데가. 전세가 같이 끌어올리는 데는 그나마 조금 버틸 여력이 되는데 실수요들은 이 가격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붙여가지고 요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투기 수요들이 이렇게 올려놨어요. 누가 사요? 저거 누가 받아줘요? 적어도 실수요들이 받아줄 가격으로 해야 팔리지. 그렇다고 투기 수요가 받아줘요? 갭이 1억 6천인데? 신도시도 아니고? 다른 데 볼까요? 거래량 4, 5, 6이. 자, 전세까지 그냥 한꺼번에 봅시다. 자, 전세가도 뛰다 멈췄는데 매매가는 계속 뛴다. 그리고 전세가율 벌어진다. 전세가율 벌어지는 건 100% 거품이다. 왜곡된 전세가로 이렇게 상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어진다? 거품이라는 거죠. 한 건인데 6억 5,625만 원입니다. 표시된 거는 3억 5,800인데 이런 건 절대 안 띄워주죠. 계속 이런 식으로 끌어올리는 것들 나오고 있죠. 범박 킬스테이트 7월에 띄워놓고 취소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건너뛰고 갑자기 가격이 쭉쭉 올라가기 시작한다. 물론 7억 1,500 7억 저것도 조작인지 물린 건지는 봐야 되겠죠. 그리고 부천 같은 경우는 특히 수도권이고 오래된 구도심지이고 실거주들이 살기 괜찮기 때문에 다주택으로 갭투기 들어가는 사람들도 꽤나 있을 거고 거기서 명의 분산하면서 했을 가능성도 높은 거고. 자, 마찬가지죠. 거래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거 튀어나오고 고층이라고 그래요? 요런 거 이건 고층도 아니죠. 비이성적인 가격이 나온다. 그리고 현재 사시는 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담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됐다. 또 여러 단지에서 한두 단지도 아니고 뭉쳐서 하고 있다는 거 무슨 소리예요? 아작 난다는 거죠. 김포도 여러 단지에서 뭉쳐가지고 고객노는 올리기 챌린지 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실거래가 올리기 챌린지 하고 있었다. 전세 아무리 끌려 올려봐도 갭은 계속 벌어지고 있죠. 이거 자체가 엄청난 거품이 끼고 있는 거다. 매물 어때요? 전세가가 왜 올라요? 매물이 늘어나는데.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전세 매물 늘어나면 전세가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물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놓는 사람보다 받아내는 수요가 적다는 뜻이니까 수요 공급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매물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이렇게 뛰어요. 특히 이 시기에 가격 막 한두 건 거래되면서 거래량 더럽게 없는데 가격 팍팍 뛰죠. 거의 조작 증거로 말씀해주신 댓글들이 의혹으로 말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거래량은 없고 매물은 쌓이고 근데 거래 될 때마다 가격은 2, 3억씩 막 올라가 있고 막상 진짜 거래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는 저가고 전세 매물 계속 늘어나고 있고 왜? 전세가 올려야 되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전세가를 저렇게 쭉 올리면서 전세가가 따라와 줘야지 저들이 오래 버티는데 전세가가 못 따라가요. 아무리 임대차 3법이니 뭐니 저금리 유동성이니 개난리를 쳐도 갭은 벌어졌죠? 못 사요. 그런데 가격이 더 올라요. 말이 돼요? 결국 가격이라는 건 거기에 있는 실수요들이 결정하는 건데
부천 대장지구 들어온다고 하는데 여기는 호재라고 집값 올려요. 일산이랑 다르게. 근데 많이 들어와요. 신도시예요. 임대도 많이 들어오죠? 전세 매물 계속 쌓이는데 임대. 앞으로 점점 더 어떻게 될까요? 부천 인구는 어때요? 늘어요, 부천 인구도? 부천도 인구 떠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3기 신도시 청약은 본격 시작되고 있다. 그러면서 보금자리 주택 분양 당시 지금도 MB 정책 배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급을 늘려야 집값 떨어진다. 뭐 이딴 이야기하고 있죠. 보금자리 주택은 뭐 당장 됐나요? 아니면 추진이 엄청 잘 됐나요? 그런데 집값 떨어졌다고 하죠. 그때는 경제적 사안이 있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막 그런 걸로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보금자리 주택 이후 이번에 또 엄청난 공급이 들어오기로 예정되어 있으면 벌써부터 심리 밖에서 떨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몇 년 더 오르고 사서 팔 수 있을 것 같고 자꾸 이런 식으로 조장을 하죠. 그러면서 누가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들어간 사람들 도박판이에요. 도박판. 몇 명은 들어가서 따서 나오는 사람 물론 있죠. 도박판 가봐요. 카지노 가봐서 따서 나오는 사람 한 명도 없으면은 카지노를 왜 가요? 강원랜드 이런 데 왜 가? 따서 나오는 사람 몇 명이에요? 황금하고 나온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은 뭐예요? 다 날리고 온다. 그런 거랑 뭐가 달라요? 분양 계획 얼마 없죠?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건데 얼마 안 나오니까 여기는 별로 띄우지도 않는다. 근데 보면은 언론에서는 띄우지 않는데 가격은 막 띄우고 있는 거죠. 입주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집값 떨어져야 되겠네요. 앞으로 점점 더. 부천 공급 부족이라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결론 진짜 막 지금 보면 거래량 늘었다는데 보면 다 저가 아파트에 매수세 몰려서죠. 거래량 감소 중이다. 근데 상승폭은 쭉쭉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전세가율은 떨어지고 있다. 전세도 비정상적으로 지금 오를 상황이 아닌데 오르고 있는데 임대차법 막 이런 이야기해서 그런데 그거보다 매매가가 너무 올라서 갭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제 투기 수요들도 들어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투기 수요 못 받아주면 누구한테 팔아야 된다? 마지막에 폭탄을 받아줄 실수요. 그런데 거래량이 아작이 났다. 실수요들이 들어오겠어요? 아 저기 거래량 안 되는데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심리가 생길까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실거래가 조작. 그래서 몇 단지에서 뭉쳐서 담합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사시는 분이 제보해 준 거예요. 거기 그 호가에 낚이지 마라. 그리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지금은 열심히 뭉쳐 있는데 폭탄 떨어지면은 전멸입니다. 그때는 뭐예요? 각자 도생해서 금매 투매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다. 기다리셔라. 저들이 조작해서 지들이 계속 취득세 양도세 내고 조작질 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은 내놓을 거예요. 머지 않았고 거래량 보면 답이 나온다. 그러니까 굳이 부천뿐만 아니에요. 부천이 진짜 심하니까 현지인 분이 보시고 말씀을 해주신 거고 다른 지역들도 비슷할 거다. 그러니까 저런 거에 절대 낚이시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네에도 그런 게 있다. 제보 좀 해주세요.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거래량, 전세가율, 법인 매매, 외지인 투기 이런 것들 비교해가지고 분석해 드릴 테니까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